예, 저기 질의 전에 그 독립관장님 저쪽으로 자리 좀 예. 옮겨 주시고요. 저 보훈부 기조실장이 김지용 실장이십니까? 네. 정은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네, 기술장 나왔습니다. 네. 저는 조금 전에 장관께서 어공이라는 어쩌다 공무원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한 나라의 국무위원은 지극히 부적절한 용어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장관에게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기조실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고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셨던 국내 민족 독립운동 기념관 이거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네. 그렇죠. 장관이 아까 질의 중에 2004년 초부터 이게 검토됐다. 그럼 이런 중요한 사안 같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어보시죠. 제가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아봤어요. 보니까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자, 이한 차관님. 네. 여기에 대해 이 지금 독립운동 국내 민족 독립운동 기념관에 관련된 보고를 최초로 받으신 게 언제라고 기억되십니까? 봄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2, 3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 알고 계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급하게 시행될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념관장님한테 수장고 리모델링 비용도 예산이 깎였고요. 독립연구소 건물도 낙후되었고 비가 샌다 그러는데 어느 예산이 더 급합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걸 하시려면은 정말로 전 시간이 부족해서 어떤 게 부족하고 이런 사료가 있어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저런 얘기를 해요.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도 이랬다. 도표 띄워보세요. 저기 한번 보세요. 2015년 11월 달에 임시정부 기념관 추진위원회가 됐어요. 7년에 걸쳐서 된 겁니다. 저게 지금 무슨 행정을 있다 그래요. 이런 사업 하려면요.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국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열어갖고 그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관을 똑바로 보조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들어가세요. 네. 차관님 작년 12월 달에 부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 업무 보고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신 걸로 알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좀 답답한 게 있어서 해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 강북해관 관련 문제인데 이게 2018년도 455 국비들에서 재건축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시하고 건물 다 이제 강북계 소유를 하려다가 강북에서 세금 문제 가지고 있어서 그럼 토지는 강북계 소유로 건물은 국가보훈부 소유 이렇게 최종 합의가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강북계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제 강북계 지금 토지 임차료만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 나머지 건물 관리 비용은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지급하죠. 예, 맞습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보면 마치 뭐 강북회 악박을 해서 강북회가 예산이 동결됐다. 그런데 이건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른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는 적각 좀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제 단체법에 따라서 강북회관 지상 3, 4층하고 지하 1층 일부를 강북회에 무료로 대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비용이 임차료 한 연간 3억 7,500만 원 정도 되죠. 맞습니까? 저는 임대료 이게 전면 면제가 맞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 지금 답은 안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진료보상금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차관이 아시다시피 개별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유공자 진료 비용을 진료 실적에 따라 이제 정산받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훈병원이 이제 국가유공자 진료비 뭐 전액 등 여러 가지 정산을 받는데 문제는 실제 진료비가 정산급에 차이가 난다는 거 그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1,024억 정도가 이제 부족하다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앞으로 정부 예산에 기재부랑 협의를 하실 때 미리 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하세요. 이게 안 되니까 예산을 지금 전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좀 적극적으로 기재부랑 해서 이런 거는
명확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쓰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병원 기자에 대해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6개 보훈병원에서 1,000만 이상 의료 장비가 한 1,200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한 장비가 한 533개, 약 43%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15년 이상 된 장비도 65대예요. 그런데 그중에 중앙보훈병원이 26대가 가장 많습니다. 예. 무려 20년 이상 장비도 한 5개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중앙보훈병원에서 의료장비 384대 중에 216대가 내구연한 이미 넘었었습니다. 그중에 인공호흡기도 있고 신장재생 박동기도 있는데, 이런 내용 좀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차관님? 예, 많이 힘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에서는 이걸 장비를 개선하려고 해도 작년 11월 6일 날 국가권익위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라. 이게 뭐냐면 내구 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계속 사용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었죠. 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노후 장비, 의료 장비가 교체가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요. 아까 장관님 오전 인사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해서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 장비가 노후되면 안 되겠죠. 차관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의료 장비는 단순한 물품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국가유공자 보훈에 직접 관련된 장비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국가권익이랑 협의를 하시더라도 장비 최소한 15년 이상 된 노후 장비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그 보건기금부 시행령이 개정됐죠. 네, 그래서 모두의 보건기부 프로젝트가 시행됐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건부에서 보낸 자료가 2차례에 걸쳐서 79건이 됐습니다. 그중에 국가보건부에서 직원들이 낸 게 27건이에요. 약 35%인데 문제는 이 중에 말이죠. 7건이 1,000원을 기부했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네, 잘 챙기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